Method for a simultaneous determination of the path and the speed for ship route planning problems 논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개요, 항로속도 최적화 알고리즘, 민감도 분석 및 비교 테스트, 항로속도 동식 최적화 알고리즘 결과, 향후 연구 및 논문을 통해 배운 점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개요는 연구 배경과 관련 연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처음으로 연구 배경은 해운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경제 운항의 가치 상승과 오염물질 배출의 규제 강화로 인한 연료 소모량의 감축의 필요성, 그리고 사용 중인 최적 항로 탐색 알고리즘의 한계를 배경으로 항로와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 현황입니다. 관련 연구에는 셀 베이스드 방법과 셀 프리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셀 베이스드 방법은 A스타 알고리즘과 다익스타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으로 두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항로 최적화를 구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셀 프리 방법은 아이소클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방법으로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한 항로 최적화뿐만 아니라 속도 최적화 또한 구현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셀 프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해상 상태를 반영한 FOC 추정이 가능하고 항로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최적 항로 탐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항로 속도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의 항로 최적화 알고리즘은 셀 베이스드 방법을 이용한 방법과 셀 프리 방법이 있으며, 셀 베이스드 방법은 탐색 방향이 제한되며 속도 최적화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셀 프리 방법은 탐색 방향에 제한이 없고 속도를 최적화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항로속도 최적화 알고리즘의 문제 정의는 선박 항로 계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의 항로를 찾고, 항로는 FOC, 항해유지 등 수많은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TFOC입니다. 주어진 경로의 TFOC를 얻으려면 위의 표와 같이 일부 정보를 입력 데이터로 제공해야 합니다. 기상 정보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발 1일 전부터 도착 예정 시간 후 3일까지의 기상 정보를 사용하며 이 정보를 통해 TFOC를 추정합니다. 선박 항로 계획에서 결정된 항로는 육지와 같은 장애물 회피, 도착 시간 준수 등 여러 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위의 표에서 지리적 정보는 선박이 통과하는 위치가 육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음은 최적화 문제 정식화입니다. 하나의 경로가 일련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최적화 문제의 설계 변수는 방향 및 엔진의 RPM입니다. 방향은 경로와 관련이 있고 엔진 RPM은 선박의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각 노드 간의 걸린 시간은 일정한 값이라고 가정합니다. 목적 함수는 TFOC의 최소화를 사용하며 설계 변수에 따라 TFOC가 결정됩니다. 제약 조건은 정해진 도착 시간을 넘어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안되며, 선박의 항로는 육지와 같은 장애물을 통과하지 않아야 하며, 선박의 방향의 경우 이전 노드 방향에서 30도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RPM은 최소값에서 최대값으로 변경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정식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함수와 같은 형태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주어진 값은 출발지와 도착지, 도착 예상시간, 해상상태, 선박의 정보, 지리적 정보입니다. 다음은 TFOC 추정을 위한 과정입니다. 선박의 성능은 기상의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파도와 같은 문제가 있는 해상상태에서는 선박이 전체적으로 저항이 증가하며, 저항 증가에 따라 선박의 속도가 감소하며 감소된 속도를 보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료 소비가 발생합니다. 이에 TFOC 추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론 기반의 TFOC 추정입니다. 이론 기반의 TFOC 추정 방법은 증가된 선박의 저항을 계산하고 선박 저항 증가에 따라 감소된 속도를 계산합니다. 감소된 속도를 보정하기 위한 동력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동력 증가에 따른 추가 연료 소모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실습 기반의 TFOC 추정 방법으로 과거 선박의 운항 데이터를 사용하여 구축한 해기 모델을 적용합니다. 즉,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선박의 항로 기반의 TFOC를 추정하기 위해 비선형 다중회기 모델을 구축합니다. 비선형 다중회기 모델은 RPM, 선수홀수, 선미홀수, 선막의 진행 방향, 파고, 파주기, 파방향, 너울의 높이, 너울의 주기, 너울의 방향, 풍속, 풍향, 파도의 속도, 파도의 방향, 총 14개의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여 UFOC를 예측합니다. 여기서 UFOC는 단위 시간당 연료 소모량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장애물 회피입니다. 경로를 생성할 때 두 노드 사이에 육지와 같은 장애물이 간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노드가 선박에 대해 너무 얕은 수심 또는 육지와 간섭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감선 여부 확인은 육지와 바다의 여부 판별을 위해 경로상의 지리 정보로부터 지리적 지도를 이용합니다. 두 번째로 지리적 정보는 세 개 지도를 여러 셀로 나누어 해당 셀이 육지에 있다면 1의 값을, 바다에 있다면 0의 값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리 정보에 얕은 수심을 포함하기 위해 입실론을 이용하여 얕은 수심을 식별합니다. 육지 여부 판별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지오그래피컬 그리드 내 해당 셀의 중점을 이용해 해당 셀의 육지 여부를 판별하며 각 노드 간 매 1도 혹은 0.5도 간격마다 육지 여부를 판별합니다. 다음은 항로 최적화 프로그램입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은 글로벌 최적화 알고리즘과 로컬 최적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글로벌 최적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는 GA가 있으며 로컬 최적화 알고리즘은 SQP가 대표적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최적화 알고리즘인 NSGA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NSGA2는 선박 항로 계획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알려져 있고 검증된 글로벌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항로 최적화 프로그램은 C#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다층 데이터 저장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지오그래피컬 그리드는 경로에 대한 지리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도의 각 셀에는 육지와 바다를 나타내는 값이 있고 웨더 그리드는 경로상의 기상 조건을 포함 특정 기상 조건은 특정 시간에 대한 각 셀에 포함됩니다. 월드맵 이미지는 선박 항로 계획의 결과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각 그리드는 독자적인 정보를 저장하며 그리드의 간격은 각 그리드별로 다르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민감도 분석 및 비교 테스트입니다. 3.1절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3.2절에서는 비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민감도 분석은 각각의 입력 변수에 따라 정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합니다. 설계 변수인 방향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보면 제약 조건을 통해 각 노드 간의 각도를 15도, 30도, 60도로 제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모두 동일한 결과값을 가졌지만 30도에서 계산 시간이 가장 빠른 결과를 가졌습니다. 설계 변수인 RPM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보면 각 노드 간의 RPM 변동에 제한을 걸었을 경우와 제한을 걸지 않았을 경우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제한을 걸지 않는 경우에 TFOC가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각 노드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변화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12시간 변화하였을 때의 TFOC가 가장 낮았습니다. 목적 함수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은 목적 함수 변화에 따른 결과로서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한 목적에 사용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민감도 비교 테스트는 부산에서 롱비치까지의 항로를 찾아내는데 각각의 최적화 알고리즘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A-스타 알고리즘은 가장 낮은 계산 시간을 가지지만 총 거리가 가장 큰 결과를 가졌고 아이소클론 알고리즘은 총 거리가 가장 짧지만 가장 큰 연료 소모량을 가졌습니다. 제한된 GA는 가장 최소화된 연료 소모량을 가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항로속도 최적화 알고리즘 결과를 확인합니다. 각 케이스 간의 최적화 알고리즘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선박의 정보를 사용하였으며 케이스 1은 부산에서
롱비치까지 가는 항로로 3월의 기상 조건에서 가는 케이스입니다. 각각의 최적화 알고리즘보다 제한된 GA의 TFOC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된 GA는 날씨가 좋지 못한 부분에서 속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FOC는 RPM의 변화와 비슷한 동향을 가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 2는 케이스 1과 같이 동일한 부산에서 롱비치까지의 항로이며 6월의 기상 조건에서 가는 케이스입니다. 이번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제한된 GA의 TFOC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GA가 유리한 해상 조건에서는 RPM이 커지는 결과를 볼 수 있으며 제한된 GA가 다른 알고리즘보다 경제적인 항로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3은 싱가포르에서 파키스탄의 카라치까지의 항로이며 3월의 기상 조건에서 가는 케이스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제한된 GA의 TFOC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장은 향후 연구 및 논문을 통해 배운 점입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로 최적화 문제 중 TFOC 외에 항해 유지, 운용성, 안전성 등의 다양한 목적 기능을 포함할 것이며 선박 성능 추정 시 사용한 실습 기반 방법을 이용하여 이론 기반 방법을 개선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많은 빈감도 분석을 진행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수심에 대한 지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특정 지점이 육지에 있는지 바다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한된 방법을 북극해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논문 리뷰를 통해 배운 점은 논문 리뷰를 통해 기존에 알고 있던 경로 탐색 알고리즘 A-스타 등이 아닌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경로 탐색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항로 최적화 알고리즘의 구현 방법과 최적 항로를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